자, 일단 국민의힘부터 얘기해보죠. 오늘 일단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기자 뭐 입실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혼자서 한 50분 했나요? 50여 분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이 대통령의 담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앞에 뭐 얘기한 모양이던데 도움이 안 된다고? 아, 그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고. 아니 근데 이종섭 대사가 그만뒀잖아요. 네. 나는 그 그만둔 것도 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나는 의문이 참 큽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동안의 문제를 뭔가 해결을 본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뭔가 잘 기획된 그림과 어떤 뭐 그런 내용 속에서 이종섭 대사가 그만두고 그러면 뭔가 좋은 그림 속에서 자 이제 뭐 함께 갑시다 이러면서 뭔가가 다 해소되는 그림으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종섭 대사도 해소되고 모두 해소되고 이제부터 쭉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종섭 대사는 왜 그만둔 거죠?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만뒀는지. 본인이 간절하게 사의를 원했대요. 그 외교부 설명이 그거예요. 외교부는 본인이 간절히 원해서 사의를 너무 날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거고,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이종섭 대사의 자진 사퇴를 이종섭한테 요구해야지 대통령실에 하면서 요구를 네. 대통령실에 간절히 요구해서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한겨레라는 신문에 토요일자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내가 유세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이 대통령한테 요구도 했고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거를 대통령이 수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네. 근데 한겨레 신문 토요일자 기사를 보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불편해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어. 우리는 한동훈이 요구해서 대통령이 수용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적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의 사의를 수용하기는 했다. 근데 이 두 개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그 뭐야 그럼? 왜 그만둔 거냐?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을 하긴 했는데 매일매일 내가 왜 귀국했는지 모르겠고 매일매일 억지 일정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열받아서 그만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만뒀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담화도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그렇죠?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 담화의 성격이면 뭡니까? 전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다 의대 정원 2,000명, 의대 증원 2,000명을 허물으라고 하니 내가 허물겠습니다랄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라면 허물겠다든지 또는 내가 졌다든지 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담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담화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쭉 가는 거니까.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그 왜 합니까 담화를 그러면? 오늘 근데 아침에 약간 감을 잡았어요. 왜 어떤 감을 잡았습니까? 아니 조선일보를 보는데 네. 늘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보수 언론이 뭐라고 썼나를 보면 대충 오늘 저쪽 이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조선일보 딱 보는데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쓴 거는 역시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한대요.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신문이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그 2,000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한다는 기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충북입니까? 그 어느 아이가 33개월 된 아이가 33개월 아이가 그 상급병원에서 이제 이송을 거부해서 신정지가 왔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좀 상태가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상급병원에서 이송을 안 받아줘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사망한 사건. 그 사건 일면에 딱 썼더라고요. 근데 이 맥락이 뭐냐면 그만큼 지방 의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그래서 오늘은 안 접는구나 2,000명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의 톤이 전문 봤어요? 전문? 오늘 기사들은 좀 요약을 해서 마치 너무 길었습니다. 한 45분 넘게 혼자 말씀을 하셔갖고 대통령이 마치 그 약간 유연해지기도 한 것처럼 기사들을 막 썼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연합뉴스랑 TV조선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 백부를 따로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치 의대 증원, 이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거는 뭐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소다 이런 표현도 썼죠.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뭐 의견을 모아오면 네. 의료계가 네.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면 단일안을 갖고 오면 그렇죠? 네. 뭐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의료계 비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기사를. 네. 근데 그 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한 긴 내용을 보면은 흐름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내가 2,000명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의료계가 다 와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2,000명 우리가 늘린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밟았는데 그때마다 너네는 대안도 없이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만 된다.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거 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해서 2,000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야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걸 듣고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쭉 보면.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선 너네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힘으로 우리를 우리가 이거 2,000명 늘리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고 아직도 너네는 그렇게 힘으로 하면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못했지만 난 할 거야. 과거에 의약분업 사태 때 300명 이상을 감축한 것부터가 정원을 오히려 줄인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다 우리가 잘했고 다 윤석열 정권이 맞지만 너네가 단일안을 갖고 온다면 그러면 고려를 해볼게. 근데 너네는 그것도 아니잖아. 니네 다 입장이 다르잖아. 350명, 500명, 1,000명 막 던지고 있잖아.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절충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각 의료계 네네. 교수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반론했어요 대통령이. 뭐 단계적 증언이 왜 안 되는지 더 어려운 일인지 뭐 이런 거 네. 다 얘기했죠. 다 반론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다 반론을 던져놓았으면은 의료계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일화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지금 반론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단계적 증언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를 그런 걸 단일화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2,000이 넘어야 돼요. 의료계 안이. 그러면 정부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계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게 네. 교수들 입장 따르죠. 네. 전공의들 입장 따르죠. 네. 의협, 개원이들 입장 따르죠. 네. 그렇죠? 병원장들 입장 따르죠. 따르죠. 다 입장 따른데 학교 입장도 다르고. 네, 의견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2,000명 그대로 갈 거야라고 주장한 건데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2,000명 그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주장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대통령? 국민에게 한 거죠, 오늘 형식은. 국민에게 한 건가요? 네. 네. 누구에게 한 겁니까? 국민의힘한테 한 겁니다. 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국민의힘한테 한 겁니다. 국민의힘한테. 아. 네, 너네 조용해. 나는 2,000명이야. 그러니까는 오늘 한 담화의 목적과 포인트가 네.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게요. 네. 어제 대통령실의 공지는 그런 거죠. 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의료계에 대한 반박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만 오늘 시점에 수신자는 국민의힘이다. 포인트는 국민의힘한테 한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그래서 그런지 담화가 끝나자마자 뭐 조혜진은 그 전부터 했지만 하문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당원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준 이 신호로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도움이 될까요? 왜 하문경은 불충하게 탈당하라고 합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락 부장은 결론을 지금 아니 하문경의 발언을 말씀을 드린 거죠. 당원직을 왜 내려놔라. 오늘 네. 그러면 왜 담화를 했느냐 오늘 네. 왜 했느냐 오늘 왜 했습니까? 이 담화를 하려면은 최소한 뭐 낮에 얘기를 해주던가 어제 낮에 공지를 해주던가 어제 밤에 갑자기 공지를 했잖아요. 10시 40분에 했다고 하죠. 네, 밤에 갑자기 속보가 나오잖아요. 밤에 왜 하냐 왜 네. 공지를 하냐 담화를 한다고 아침에 이 오전에 할 건데 그렇죠? 그 갑작스럽게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조혜진이라는 분이 그렇죠? 네. 조혜진이라는 분이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무슨 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럼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여기 이분은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울경에 거기 네. 김해을에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낙동강 벨트에. 네. 네. 불행히도 본인의 현역 지역구도 아니에요. 거긴 그렇죠. 구민가 그랬죠. 네. 그 뭐 하여튼 현역 네. 지역구도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 구민은 아니죠.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내에서 밀양.
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당내에서 당신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당내에서 다 어떤 분위기냐? 오늘 신문 난 것도 쭉 보면 무슨 분위기냐면 조금 뭐 대통령 사과나 이런 거는 좀 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막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후보들이 지금. 막 끄떡끄떡하는 분위기. 옛날 같으면 연판장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 이놈을 네.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랬어야 네. 되는데 다 뭐 이런 분위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그게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게 형님 그게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내피셔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있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그러면 대국민 다 말할 테니까 야 저 예약해 뭐 이거 일정 잡어 이렇게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내가 그냥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와서 그런 논리로 이 오전 일정 잡히고 그런 논리로 이게 일종의 반론이죠. 오늘 나온 건 대통령이 다 반론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어쨌든 그 2,000명을 왜 집착하느냐는 거에 대한 어떤 반론 성격이죠.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야 된다에 대한 반론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담화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뭔가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용산 리스크 때문에 선거를 못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계속 용산이 뭔가 태도를 바꿔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라고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난 태도 안 바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반발을 더 세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은경 후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이상한 이름의 체인지 머시기 뭐 이런 이름의 어떤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럼 그 다음 수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대통령이 강수를 두니까 자기도 강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당연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이 지금 수도권 내지는 격전지에 후보군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대통령 믿고 뭔가 해보자. 계속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원래 지지층 영남 중심으로 하는 이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균열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동훈 윤석열 충돌 이후에 이 지지층이 반목하는 그림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냐? 네. 보수 유튜버들이 심상치 않다고. 그렇죠. 이게 계속 뭔가 이 봉합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걸 기회로 해서 봉합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퇴하고 이번 주에는 윤석열 한동훈은 다 봉합돼 가지고 이제부터는 잘 나갑니다.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화 지금 나온 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러잖아요. 보수 유권자층이 단합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제일 열심히 보는 김민하 평론가 보기 내일 아침 보수 언론의 분위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함은경 후보가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놓은 건데 분위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이제 칼럼 이런 거 네. 윤석열 대통령 결단해라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소야대를 계속 정권 5년 내내 여소야대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여소야대였던 정권도 뒤집었죠. 중간에 총선 네. 치르고 나면 여당이 다수가 되거나 그런 적이 많은데 물론 여당이 다수인 정권으로 출발해서 여소야대가 된 적도 네, 또 있고 있지만, 네. 근데 5년 내내 여소야대였던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정권이라고 하면 이번 총선을 치렀는데 여당이 지면은 그런 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도 네. 못 뒤집는 네. 그런 정권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윤석열 정권은 조기에 끝내는 게 맞지 않냐. 조선일보판 3년은 너무 길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씨가 네.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내일 또 나온다. 내일 나온다. 대통령 계속 이럴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것이죠? 칼럼 제목은 조국이 옳았다. 아니죠. 아니 조국이 옳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3년은 너무 길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자꾸 그런 투로 자꾸 나와요 칼럼들이. 아. 그런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그래서 카드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결국은. 뭡니까? 네? 살려주세요 카드. 읍소. 살려주세요. 아. 네. 살려주세요 이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은 9일 국민의힘은 읍소밖에 남은 전략이 없다. 없어 보인다. 근데 이게 묘하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원래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는 민생을 좀 챙기세요. 네. 민생 메시지로 가야 됩니다. 민생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생은 내가 볼 때 근데 875원 때문에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민생 얘기를 소양이 없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식 민생 드라이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다 실패해서 4.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의료 문제였잖아요. 그래, 의료를 의료 민생으로 공백의 바꾸는? 어떤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등장했는데 2,000명을 허물지 않으면서 그게 하루 만에 끝났다.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네. 그것의 상황의 악화가 오늘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의료 공백 이런 것 돌파 못하는 거고 이 민생과 대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신문에도 막 그 수도권 후보들이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나와요. 뭘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은 2조 심판론 그만하고 민생도 못 챙기면서 자꾸 무슨 2조 심판론이냐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냐 안철수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 있잖아요. 네. 김한 기자하고 조금 인연이 네. 악연이 있는 네, 네. 예, 기사를 왜 그렇게 써가지고 네. 잘 썼죠. 예. 출마도 못 하시게 됐죠.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기사에 등장해서는 우리는 민생을 챙기고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막 이래요. 이런 심판론이 아니고. 근데 자꾸 이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가가지고 무슨 정치를 뭐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등 먹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등 이런 범죄자 집단이라는 등 자꾸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민생이나 챙기라는 얘기가 자꾸 유권자들한테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해서 지난주에 민생을 챙기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전공이 아니라서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의료 갖고 봉합하는 거 안 됐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세종시 이전 얘기했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를 보면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냐?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갖고 서울을 다 개발한다. 한강벨트 개발. 네, 개발. 그죠? 서울을 난 개발할 것이다. 네. 그 유세하러 다니면서 서울을 완전 개발합니다. 이 얘기만 막 해요. 그러니까 제2의 뉴타운 선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개발. 네? 서여의도에 고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금융 특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강벨트에 있는 무슨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그냥 광진까지 그냥 다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근데 별 반향 없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서울을 개발하는 시대예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서울이는 불쌍해. 네. 제가 볼 땐. 남양주도 서울로 돼야 되고 그렇죠. 김포도 서울로 돼야 되고 의정부도 의정부는 분도구나. 아무튼 막 이렇게 서울로 다 붙여가지고 거기를 또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냥 붙여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국회는 세종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 충청도도 또 개발해야 되고. 네. 도대체 다 그 돈은 다 어디서? 하여튼 민생이 개발로 대체됐어요. 갑자기 이게 민생이 갑자기.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부가세를 깎아준다 얘기했는데 부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로 5%로 깎으면은 고물가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거죠? 저희 무슨 정신으로 주장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자영업자 마인드 한때는 카페 사장이었던 김한 기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가세를 10%에서 5%를 깎아주면은 저희 본인이 카페 사장이에요. 네. 부가세 카페 적용 안 되지만 이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상에는 무슨 가공식품 무슨 몇 개 생필품 몇 개 있는데 카페 사장을 해봤던 입장에서 카페 사장 입장에서 부가세를 10%로 5%에서 깎아주면 커피 가격 내리겠어요? 안 내리죠. 안 내리지. 네. 그쵸? 못 내리죠. 예. 네. 한번 정한 가격을 왜 내립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깎아주면 상품 가격이 내리냐고요. 시장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내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고물가 대책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김한 기자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가 검토해 볼게요. 이런 것도 다 이해를 못하고 결정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를 언제 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물가 대책일 수가 없는데 이게 민생이다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안 되고 이런 게 어쨌든 이제 읍소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걸 다 안 되니까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야씨 나는 이 길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요게 뭐냐라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2조 심판론이라는 걸 잘 보니까 아 이게 전공이다. 내로남불 범죄자 심판. 네. 전공이자 특기다 이게. 한동훈 맞춤형 메시지다 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는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법정에 가서 이 기소를 하는데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소 제기 하는데 이 범죄가 얼마나 그 심각한 범죄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고 얼마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범죄냐 이거 설명하는 이 논리 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이게 주로 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조 심판론에 주장하는 논리들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한동훈 2조 심판론과 읍소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소로 노가리 파워님이 되게 정확하게 보셨어. 오락부장 졸린 것 같음. 눈에 힘 네. 빠지고 있음. 네. 그러니까 2조 심판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에는 관심 없고 빨리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하니까 카테고리가 3개인데 지금 1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넘어가야지. 어차피 진도를- 세 개 중에 하나 거의 안 해요 지금 오늘. 네,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예? 진도는 선생님이 빼는 거지 지금. 네. 학생이 빼는 게 아니에요 진도는. 예? 2조 심판론만 갖고 근데 읍소가 되느냐? 아. 그러니까 자꾸 읍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읍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끝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읍소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연결을 해보십시오. 그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읍소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연결됐다고 치고 아 연결했다고 치면 안 되지. 네, 네. 연결을 해야지 이제. 하십시오. 아이 답답하네 정말 선생님이. 2조 심판론만 갖고는 읍소 연결 안 되잖아요. 네. 연결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 여기서 법야권 200석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법야권이 200석이 된다. 네. 아이고. 법야권이 200석을 하게 생겼다. 200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한다. 그렇죠? 네. 거부권을 무력화한다. 네.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와야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의백성은 누가 가져가냐? 이런 범죄자들이 가져간다. 이 상황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냥 언뜻 보기에 2조 심판론이랑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조 이런 범죄자들을 혼내줍시다랑 잘못했습니다랑 살려주세요랑 안 맞잖아요 코드가. 네. 이거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 키워드들은 보수층에게는 어떤 억울한 감정, 그렇죠? 위협. 야 이거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어떤 공포감, 네. 그렇죠? 공포 자극, 큰일 난다. 이런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리 윤석열이 믿고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이거 투표해야겠는데 이런 메시지로 마지막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읍소라기보다도 읍소라고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뭐냐? 자해공갈. 자해공갈 전략이다. 자해공갈이 마지막에 나올 카드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담화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막판에 좀 먹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6070 노년층을 중심으로 그렇죠. 근데 오늘 담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쉽지 않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제일 웃겼던 게 강남, 서울 강남, 그다음에 경기도 분당, 성남 분당,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해운대갑, 부산 해운대갑 이런데 주진우 비서관이 나온. 의사들이 많이 산대. 의사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봤는데 의사들이 많이 사는데 네. 그 의사들이 지나가다가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 둘러싸고 의사 가족들이 둘러싸고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들 안 찍는다 우리는. 당신들 어떤 사람이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서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국 혁신당 찍는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믿겠어요. 해운대 가면다가 주진우 후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해운대 갑에 나왔는데 해운대 갑에 의사가 그렇게 많이 산대요.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죠. 얼마나 믿겠어요. 부산 수용구 장해찬 후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라고 써 있는데 장해찬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몇 %씩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게 생겼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죠. 네. 양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국민의힘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자기가 질 것 같은데 응하지 않고 있고 이래가지고 다 대통령이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큰일 났다.